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이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본부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논의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비밀 경호국장에게 물러나라 요구했지만 책임은 인정하나 자신이 최선의 인물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2개의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2,000에이커 이상 불에 탔는데 화마가 주택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낙서로 주목을 받았던 LA 다운타운 초고층 건물에 대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 달러의 매각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에게 나중에 보고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사과했고 진상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이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본부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발표 다음 날 새로운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학 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는 우선 바이든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해리스는 바이든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방문하며 자신이 바이든 후계자임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내 지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를 사실상 압박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해리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내 잠룡으로 거론되던 주지사들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곧 후보 지명 문제를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s excited the community. She's excited the House Democratic Caucus. 공화당에선 본격적인 해리스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When I see her give a speech, and she talks ab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not with appreciation but with condemnation. 트럼프 전 대통령도 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섰다가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지도자였던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1968년에 존슨 대통령이 각각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도 하차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이 공식 후보 지명을 앞두고 이렇게 막판에 사퇴한 것은 바이든이 사상 처음입니다. 후보 사퇴까지 과정을 김영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You should get out of your bunker, go in the Oval Office and bring together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and fund what needs to be done now to save lives. 4년 전 날카로운 눈빛과 속사포 같은 말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공격하던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지만 올해 첫 TV 토론에선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맥없는 표정과 더듬거리는 말투에 토론이 끝나자마자 고령과 인지력 논란이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닷새 만인 7월 2일 도계 하원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 사퇴 요구가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반전의 무대로 삼았지만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해리스를 트럼프 부통령으로,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는 실수가 또 이어졌습니다. 후보 사퇴 촉구 의원 수는 40명까지 늘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유세중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자고 외치며 주먹을 번쩍 든 트럼프의 강렬한 사진은 바이든의 발목을 잡아온 늙고 나약한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으로 유세 중단까지 터지자 사퇴 요구는 돌이킬 수 없이 확산했고 바이든은 결국 첫 TV 토론 잠패 후 24일 만에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재선 도전을 포기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선 1952년 트루먼 대통령과 1968년 존슨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는데 모두 새로 선출한 후보가 대선에서 참패해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이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직도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를 예견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 유세에서 청중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더 상대하기에 수월할지 묻습니다. If we want to win. Ready? Kamala Harris. Crooked Joe Biden. 청중은 환호성으로 바이든이 더 쉽다고 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달 초 골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서 해리스도 한심하지만 바이든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I got him out of the race.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하지만 막상 후보 사퇴가 발표되자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CNN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도 해리스는 물가 상승이나 국경 개방 등 바이든 정부 모든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리스 때리기에 나선 셈인데 트럼프 캠프에선 이미 해리스 등판에 대비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토론하겠지만 바이든과 예정됐던 9월 2차 TV 토론은 편향된 ABC 방송이 아니라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도 수행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의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논의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밀 경호국장에게 물러나라 요구했지만 그는 책임은 인정하나 자신이 최선의 인물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놓고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호를 최종 담당했던 비밀 경호국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Both sides of the aisle today have asked for your resignation. Would you like to use my 5 minutes to draft your resignation letter? Yes or no? No, thank you. 치틀 국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치명적 실패라면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On July 13th, we faile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security lapse of our agency. 하지만 현재 자신이 비밀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요구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Have you provided all audio and video recordings in your possession to this committee, as we asked on July 15th, yes or no? I would have to get back to you. That is a no. You're full of today. 총격범이 어떻게 건물 옥상에 올라간 건지, 행사 얼마 전에 옥상을 점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It is my firm belief, Director Cheadle, that you should resign.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도 다른 법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만큼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수속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체류 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 허가증도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여야 하고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격 증명 서류는 결혼 증명서와 신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서류,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 등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신청 접수 시작과 함께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연방 우정국 USPS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사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안업체 가디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USPS를 사칭한 사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포 배송에 고객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링크가 함께 올 경우 이는 스매싱 사기에 해당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분 도용과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USPS는 고객이 특정 우편에 대한 USPS 추적 요청에 등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USPS 관련 문자를 받을 일이 없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2개의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2,0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는데 화마가 주택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산등성이 사이로 타고 남은 주택 한 채가 보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후 이미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호어든과 이글 2개의 산불이 발생해 현재 2,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전소시켰습니다. The fire spread was rapid, so getting resources into the areas fast enough proved challenging because the fire was moving faster than we could catch up initially. 무려 175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호어든 산불은 진화율이 겨우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지역이 주택 1,500채 이상이 밀집한 주거 지역인 만큼 주택 3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근 주민 2,500명에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We had challenges of obviously the normal conditions we have in California, dry brush, hot weather, and then obviously the topography that was associated with us. 소방당국은 현재 지속되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또 다른 산불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에 처음 발견된 랜섬웨어 공격 이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폐쇄 조치에는 카운티 전역의 36개 법원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만다 제스너 수석 판사는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최대 규모 법원 시스템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을 폐쇄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전문가 팀이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집중하고 있어 내일 정도에는 법원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랜섬웨어라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경우 해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이트를 복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의 경우 최소 수십만여 명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최근 낙서로 주목을 받았던 LA 다운타운 초고층 건물에 대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27층짜리 럭셔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오션 와이드 플라자 타워가 5억 달러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계약은 오는 8월이나 9월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션 와이드 플라자 타워는 지난 2019년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지난 2월 무단 침입자들의 낙서로 건물 전체가 뒤덮이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5월 매물로 나왔지만 시장 가치만 4억 3천만 달러가 넘고 완공 비용이 8억 6천 달러로 예상돼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한편 LA시 당국은 부지 안전과 그래피티 제거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티어 지역에서 푸드트럭이 폭발해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위티어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20일 오전 9시 16분쯤 그린리프 애비뉴의 인기 커피숍 리프트 앞에서 푸드트럭이 폭발했습니다. 푸드트럭은 커피숍 소유로 건물 공사 중 매장을 대신해 트럭에서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폭발로 모두 5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판가스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부상자 5명이 고객인지 종업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국화재방지협회에 따르면 푸드트럭 화재의 약 68%가 프로판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게 검찰총장에게 나중에야 보고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사과했고 진상조사도 지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라며 국민에게 사과한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보고한 경위를 따지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달리 명품 가방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이지 검장은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보고 뒤 이 총장은 사후 통보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SBS에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는 물론 변호인과 배석 일정까지 조율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핑계를 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안을 하급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뿐 아니라 어느 조직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반발도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던 전담수사팀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선 2년 넘게 진행되지 않던 대통령 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는데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된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주말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외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았던 양주 같은 다른 선물들은 경호 지침에 따라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에게 받았던 명품 가방은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지속한 경위와 선물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히 명품 가방 외에도 알려진 것처럼 최 목사로부터 양주 등 다른 선물들을 받았지만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에게 지난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6월엔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을, 같은 해 7월엔 양주와 책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 달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양주 등 선물들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 측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전에 선물들을 처분한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로 가 있는 명품 가방은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제출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제출받아 사용 여부 등까지 확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끝날 거라는 분위기고 다른 세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과반 넘는 득표자가 나오면 오늘 당대표가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는 28일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이른바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파장으로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자제 요건에 대해서 검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동지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가 변화를 바라는 당원과 민심을 꺾지 못할 거라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변화의 불편함을 여러분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결국 그 변화로 우리 미래가 보이면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한 후보가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하는 당내 변호인단과 간담회를 했던 기사를 SNS에 올리자 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당원 투표율은 48.5%로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6%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후보 간 지나친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방이라든지 네거티브 공방, 또 지지자들의 이 몸싸움까지 간 예가 없었습니다. 화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전당대회 승자가 누가 되든 당 내홍 수습이 차기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유빈을 앞세운 탁구 대표팀이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대회 연속 부진을 털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형열 기자입니다. 파리 입성 다음 날 탁구 대표팀의 첫 현지 적응 훈련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신유빈은 힘든 훈련 도중에도 환한 웃음으로 밝은 기운을 전했고 혼합복식 파트너 임종훈은 망가진 탁구대를 직접 고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든든한 오빠처럼 뒤를 바쳤습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장우진은 실수 하나하나에 안타까워하며 실전 같은 연습을 이어갔고 주세혁 감독은 직접 훈련 파트너를 자처하며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여서 오늘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더 넘치면서 훈련을 한 것 같고요. 잠도 잘 자고 잘 쉬니까 경기장에서 연습할 때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현정화의 윤항규, 유승민을 내세워 최강 중국을 위협하던 한국 탁구는 지난 2대회 연속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는데 이번엔 달라질 전망입니다. 혼합복식 세계 3위 신유빈, 임종훈은 물론 올 초 세계선수권에서 중국과 접전을 펼치며 4회 연속 메달을 딴 남자 단체, 전지희와 신유빈이 나서는 여자 단체와 남녀 개인전까지 모두 상승세를 타 전 종목 메달을 노립니다. 탁구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꼭 결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리우와 도쿄에서의 아픔을 딛고 한국 탁구가 파리에서 힘찬 금빛 스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밥심으로 꿈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맛과 영양을 갖춘 한식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퐁텐블로에서 하성용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베이스캠프에 마련된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온 영양사와 조리사 1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듭니다. 멸치볶음 같은 기본 반찬부터 낙지가 가득 들어간 연포탕까지 맛과 영양을 다잡은 다양한 음식들은 대부분 국산 식자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식자재를 보관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된장과 고추장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급식 지원센터는 매일 2차례씩 총 4,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우리 선수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포장하면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선수촌으로 배달을 시작하는데 아이스팩 하나 더 주세요. 무더위 속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저희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음식이 상하지 않은 그런 메뉴들로 도시락 제작부터 배달까지 매일 시간에 쫓기며 강행군을 펼쳐도 선수단이 한식 도시락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고요. 따로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도 많이 전해주고. 유럽 쪽에 오면은 식단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식을 아주 맛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한 것 같아서. 이억만리에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보약 같은 도시락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뉴저지의 한인이 4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120만 달러 규모로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제니통 변호사를 LA 카운티 스피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사법 전문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제니통 신임 판사는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스피리어 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1등석으로 사용됐던 A380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을 비즈니스 티켓 구매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편도 기준 $700를 더 낼 경우 최상위 휴식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비즈니스 스위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에 리스테리아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과 뉴저지주를 포함해 전국 12개 주에서 28명의 리스테리아균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특히 뉴욕주가 7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의 89%가 델리에서 유통된 슬라이스 육류를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역학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이 4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120만 달러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사기 절도 혐의로 뉴저지주 멜비드에 거주하는 박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직원들의 급여를 조작하고 다양한 내부 급여와 경비 시스템을 사용해 회사 자금 12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엘라베마주 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함정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했던 이모 씨를 포함해
1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이른바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는 비단 우리나라 경우만은 아닌 듯합니다. 인도의 한 상점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한 옷가게입니다. 뭔가를 본 직원들이 갑자기 구석으로가 얼어붙는데요. 황소 2마리가 난입한 겁니다.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줄 모르는 황소들은 서로 치고받으며 난동을 부렸고 덩치가 워낙 커서 작은 옷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자칫 직원까지 황소한테 공격당할까 걱정되는 순간 한 남성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남성은 황소를 위협해 간신히 가게 밖으로 내쫓았고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에 뭘 이렇게 담아놨나 했는데 황당하게도 전부 돈입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쓰촨성 법원에 납부할 벌금을 전부 동전으로 챙겨 가져온 건데요. 금액이 맞는지 법원 공무원과 은행 직원이 매달려 확인했는데 우리 돈 190만 원에 달하는 동전을 다 세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후 사법자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약 38만 원의 추가 벌금을 물렸는데요. 법원은 남성이 왜 벌금을 굳이 동전으로 납부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동전도 법정 화폐인데 무슨 문제냐며 법원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못지않게 짜릿한 매력으로 무장한 스포츠 무대가 먼저 영국에서 포착됐습니다. 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 서는 것조차 힘들 것 같네요. 영국 북아일랜드의 명물인 코즈웨이 해안에 3개의 다이빙 선수들이 출동했습니다. 올림픽 기준으로 보통 3m, 10m인 일반 다이빙 점프대보다 훨씬 높은데도 다들 거침없이 뛰어내리는데요. 여기에 현란한 퍼포먼스까지 곁들여 한층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다이빙 명소를 돌며 1년에 7차례 치러지는데요. 다음번에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날아가 좀 뛴다 하는 강심장들을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정체는 바로 야생 호랑인데요. 인도 와야나드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커다란 덩치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심지어 주택 안까지 누비는 모습에 이 지역 주민들은 몸을 숨기고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이날 호랑이의 출현으로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